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지금 결혼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여기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신랑 같은 경우는 66세 되셨죠. 그리고 저 신부 같은 경우는 지금 38 먹었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의 나이 차이가 28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공직에 계속 있다가 지금 자제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분이 없기 때문에 자제분을 아들이든 딸이든 한 명이 낳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이가 차이가 나더라도 좀 젊은 사람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보면서 그 사주팔자, 사주를 이렇게 봐서 그 신부가 나한테 이렇게 맞는 신부인가, 그리고 사주가 괜찮은 신부인가, 이것을 꼼꼼히 따져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진 다음에 이렇게 괜찮다라고 생각한 그 신부와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세 분하고 맞선을 봤었는데, 그 세 분 중에서 지금 한 분이 이렇게 사주가 괜찮게 나와서 그 신부하고 이제 결혼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이 신랑분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렇게 결혼을 진행했었는데 그 신부하고 잘못됐었어요. 그래서 잘못돼 가지고 이 신부하고 결혼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사주까지도 따져가면서 이 결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번 결혼을 진행했다가 한번 잘못되게 되면 그러한 그 걱정이 굉장히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어느 회사하고 진행했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회사는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회사도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그 회사도 한국에 나가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부도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했겠죠. 근데 이제 한국에 나가서 잘못돼서 지금 10년 만에, 결혼을 한번 잘못하니까 10년 흘러버린 것이죠. 그 10년 만에 이렇게 이제 우리 회사에 오셨는데, 꼭 애를 이제 이렇게 아들이든 딸이든 한 명을 낳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부, 그래서 이제 그걸 꼭 신부한테 이렇게 얘를 한 명 이렇게 낳을 수 있는 그런 신부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 주셨죠. 선택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물론 신랑분들도 굉장히 신중한데, 이 신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그냥 놀란 거죠. 전에 이제 한번 결혼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두 분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주도 중요해요. 근데 사주를 중요하게 보신 분들은 중요하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 분들은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사주 같은 경우를 본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사주를 봐가지고 결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그 신랑들 결혼을 했는데 몇 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있긴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말띠면 안 된다, 호랑이 띠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뭔 띠가 안 맞다, 그 띠하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는 하는데, 사주 궁합까지 봐가면서 이렇게 한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상당히 많이 시킵니다. 많이 시킨데도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사고율이 적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요. 우리가 느꼈을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사고율이 적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고율이 적는데 그것은 이제 적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거든요. 생각해 보는데 사고율이 적은 것은 내가 봤을 때는 현지에서, 베트남 현지에서 굉장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8개월 동안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신부가 잘못되면은 과감하게 이렇게 파혼을 하고 다시 결혼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다. 무조건 처음에는 무조건 선택은 다음에 그냥 한국 사람은 무조건 오케이 했다가 이렇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선택했다가 한국에 가서 잘못돼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국에 가기 전에 잘못된 것을 미리 바로잡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베트남 북부 쪽보다는 남부 쪽이 더 안 좋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느낀 것을 그대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부 쪽에 가면 굉장히 선택하기는 편해요. 선택하기는.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 잘못된다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신랑이 자기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신랑 자기가 나중에 책임지게 되잖아요.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져준다고 해서 신부가 한국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져줍니까? 한번 결혼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결혼을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8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대체적으로 한 8개월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신부가 한국 나가기 직전에도 비자 나와갖고 나가기 직전에도 결혼을 깨버린 경우가 있어요. 비자까지 나왔어요. 공항을 타고 비행기가 나가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못 가게 막아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됐기 때문에 신랑도 이해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신부가 나가서 한국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훨씬 더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물어보고 싶은 말, 이쪽에서 맞선을 보면서 물어보고 싶은 말을 하나하나 상세히 물어본 다음에 그때 최종적으로 결혼을 해야 쓰겠다는 그런 확신이 섰을 때 결정한 게 가장 이상적인 이렇게 만남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회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혼 다음에 신부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 신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신부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중간에 이렇게 깨버릴 수 있는, 말하자면 회사에서도 손해가 있었을 때 책임을 이렇게 말하자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 그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한 다음에 회사에서 제대로 잘 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